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점차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걸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한 독일 공무원이 한국의 인프라를 보고 한국의 저력에 놀라고 있는데요. 한식이나 문화적인 것들, 특히 K-팝을 통해 처음 한국을 알게 되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놀란다고 하죠. 한국의 발전 수준을 경험한 외국인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독일 연방외무부 소속 외교관 마르틴입니다. 올해 48살이 됐고 독일과 한국의 협력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성격은 꽤 꼼꼼한 편이죠. 어디를 가든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타입이랍니다. 독일인답게 시간 약속에 엄격하고 모든 일정을 미리 계획해두는 편인데 아무래도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며칠 전 한국 출장을 앞두고 일본에서 먼저 업무 미팅을 했습니다. 도쿄는 세 번째 방문이라 이제 익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깔끔한 도로, 정시에 출발하는 기차, 그리고 세심한 서비스까지. 일본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처음이라 솔직히 좀 걱정됐습니다. 한국에 대해 들은 이야기는 많았지만 직접 가본 적은 없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고 해봐야 김치와 삼성,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K-팝 정도였죠. 물론 최근 베를린에서도 한국 음식점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한국 문화나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본 외교부의 다나카 경제참사관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다나카 씨, 한국은 어떤가요? 다음 주에 첫 출장인데 조언 좀 해주세요. 다나카는 술잔을 내려놓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죠. 눈썹이 살짝 올라가면서 입가에 미소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가 뭔가 비웃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마르틴 씨,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은 일본보다 발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약간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한국이 상당히 발전했다고 하던데 말이죠. 삼성과 현대는 세계적인 기업이고 문화 콘텐츠도 글로벌하게 성공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겨울에 가시면 더 불편할 거예요. 한국은 겨울철 시스템이 허술하니까요. 도쿄처럼 모든 게 완벽하게 운영되는 걸 기대하면 안 될 겁니다. 다나카는 계속해서 한국의 단점을 열거했습니다. 공공 서비스가 느리고 영어가 통하지 않으며 식당은 비위생적이라고요. 심지어 교통 시스템도 일본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는 어딘지 우월감이 느껴졌어요. 하필 한파가 심한 겨울에 가시는군요. 운이 없으시네요. 다나카는 입술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겨울철 대비가 일본보다 한참 뒤처져 있어요. 눈이 조금만 와도 도로가 마비된다고 하더군요.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도 한국이 꽤 발전했다고 들었는데요. IT 기술이나 문화산업 같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다나카는 코웃음을 치며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그건 겉모습일 뿐이죠. 독일이나 일본 같은 진짜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 그리고 화장실도 조심하세요. 한국 화장실은 일본만큼 깨끗하지 않답니다. 특히 공중 화장실은 정말 최악이라던데요. 저는 다나카의 말을 들으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뭔가 편견이 심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에 대해 판단하긴 이른 것 같았습니다. 다나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직접 가봐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직접 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나카 씨의 조언 고맙습니다. 다나카는 술잔을 다시 채우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좀 거칠다고 하더군요. 예의 바른 일본과는 다를 거예요. 말투도 좀 강하고 직설적이라서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외국인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다나카는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출장 잘 다녀오세요. 아마 일본이 그리워질 거예요. 그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다나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독일에서도 겨울철에는 교통이 마비되고 기차가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한국은 어떨까 궁금해졌습니다.
다나카의 말처럼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할까요? 아니면 그저 일본인의 편견일 뿐일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방에서 짐을 정리하며 창밖으로 내리는 도쿄의 가벼운 눈을 바라봤습니다. 일본도 눈이 많이 오면 대중교통이 지연되곤 했는데 한국은 정말 그렇게 시스템이 허술할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겨울용 옷가지들을 챙겼습니다. 혹시 몰라서 두꺼운 장갑과 목도리까지 챙겼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과연 어떤 나라일까? 다나카의 말처럼 그렇게 불편할까? 하지만 선입견 없이 직접 보고 판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다양한 나라를 경험해왔지만 어쩐지 이번 한국 출장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제 마음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다나카의 말에 영향을 받아 한국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매라는 안내방송을 하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꺼내 한국 출장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첫날부터 빽빽한 일정이 잡혀 있었고 한국 외교부 공무원 한지원 씨가 저를 공항에서 맞이할 예정이었습니다. 한지원 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나카의 말처럼 거칠고 불친절한 사람일까요? 창밖으로 도쿄의 마지막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정말 다나카의 말처럼 불편하고 시스템이 허술한 나라일까? 아니면 그의 말은 그저 편견에 불과한 걸까? 비행기가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약 2시간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대화가 자꾸 생각났죠. 다나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겨울철 시스템이 허술하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항 내부는 첫인상부터 좋았죠. 게이트를 빠져나와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여기도 입국 심사가 1시간은 걸리겠지. 독일이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심사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자동 입국 심사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인식시키고 얼굴 인식까지. 전 과정이 단 5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빠르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공항 내부는 겨울인데도 따뜻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공항은 겨울이면 너무 추운데 여기는 확실히 다르더군요. 환전소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는데 자동 환전기를 발견했습니다. 카드를 넣고 금액을 입력하니 순식간에 한국 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교통카드 발매기도 있었죠. 이런 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도 없는데. 도착 게이트 밖으로 나오자 한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지원 씨였죠. 마르틴 씨, 안녕하세요. 한국 외교부의 한지원입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독일어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그녀의 친절함과 전문성에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인천공항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입국 심사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습니다. 한지원이 자랑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중 하나랍니다. 한국은 이런 속도가 기본입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창밖을 보니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나카의 말이 생각났죠. 눈이 조금만 와도 도로가 마비된다고 하더군요. 눈이 오고 있네요. 교통에 문제는 없나요? 한지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 눈은 전혀 문제 없어요. 한국은 겨울철 제설 작업이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답니다. 공항 철도를 탔는데 열차 내부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좌석은 넓고 편안했으며 무엇보다 열차 바닥이 따뜻했어요. 바닥이 따뜻하네요. 한지원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는 온돌 문화가 있어서 바닥 난방이 발달했어요. 열차나 지하철도 겨울에는 바닥을 따뜻하게 해둔답니다. 공항 철도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인터넷 속도였습니다. 호기심에 속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독일에서의 3배는 빨랐어요. 와이파이가 엄청 빠르네요.
한지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강국이니까요. 공공장소에서 고속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나카가 말했던 불편한 한국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로는 깨끗했으며 눈이 내리는 와중에도 도시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이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네요. 한지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예요. 곧 그 매력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서울역에서 나와 숙소로 향하는 길 한지원은 저에게 시내를 간단히 구경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직 체력이 괜찮았기에 저는 기꺼이 동의했죠. 한국의 첫인상은 어떠신가요? 한지원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네요. 일본에서 들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한지원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순간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발전이 덜 됐고 특히 겨울철 시스템이 허술하다고 들었습니다. 한지원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런 선입견이 있으셨군요. 직접 경험해 보시니 어떤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몇몇 면에서는 독일보다도 더 체계적인 것 같네요. 택시는 서울 중심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는데도 도로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보행자들도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죠. 서울이 이렇게 깨끗하다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한지원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서울은 청결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곳곳에 쓰레기통이 있고 도시 미화원들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죠. 제가 특히 놀란 건 거리의 청결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단정했고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독일도 깨끗하지만 여긴 시민의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의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는요. 택시가 멈춰 서자 한지원이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잠시 걸어볼까요? 이 근처는 걸어서 구경하는 게 더 좋아요. 거리에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예상보다 견딜만 했습니다. 독일의 겨울과 비교하면 온도는 비슷했지만 체감 온도는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번화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전통적인 건물도 간간히 보였죠.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이 독특했습니다. 한지원이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서울은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도시지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해요. 거리를 걷다 보니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있는데 거의 모두가 무언가를 빠르게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하고 있는 듯 했어요. 호기심에 휴대폰을 꺼내 공공 와이파이 속도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와, 이 속도는 정말 믿기지 않는군요. 유럽에서는 기차 안에서 인터넷이 자주 끊기는데 여기선 거리에서도 이렇게 빠르다니. 한지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예요. 오지 네트워크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요. 거리 곳곳에서 첨단 기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디지털 안내판, 건물 외벽의 대형 스크린,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까지. 기술이 일상생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든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걷다가 작은 공원에 들렀습니다. 눈이 쌓인 공원은 아름다웠고 놀랍게도 공원 벤치에는 난방 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벤치도 따뜻하네요. 한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겨울에는 공원 벤치도 난방이 됩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배려죠. 공원을 지나 번화가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였지만 어수선하지 않고 질서정연했어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한 거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베를린이나 뮌헨도 깨끗하지만 이 정도는 아닌데요. 특히 이렇게 사람이 많은 번화가가 이렇게 깨끗하다니. 한지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를 자신의 집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죠. 그때 갑자기 눈이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이었다면 이런 날씨에 사람들이 허둥지둥했을 텐데 서울 사람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미 준비된 듯 우산을 펴고 평소와 다름없이 걸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네요. 한지원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이런 날씨에 익숙해요. 특히 서울은 겨울철 대비가 잘 되어 있죠. 눈이 더 심해질 것 같아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내부는 아늑하고 따뜻했으며 사람들은 각자 노트북이나 책을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여기 사람들은 카페에서 공부나 일을 많이 하나 봐요. 한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카페 문화예요. 편안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걸 좋아하죠.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동안 저는 다나카의 말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겨울에도 전혀 불편함 없이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시민들도 겨울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한지원 씨, 정말 서울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도시네요. 깨끗하고 체계적이고 첨단 기술이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한지원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서울의 진짜 매력은 이제 시작입니다. 다시 걸으며 서울의 거리를 탐방하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다나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정리했습니다. 다나카 씨, 당신이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여기 있군요. 서울 시내 관광을 마치고 본격적인 출장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한지원은 지하철로 이동하자고 제안했죠. 마르틴 씨, 서울 지하철을 경험해 보셔야 해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중 하나랍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에는 눈이 한 점도 없었습니다. 계단마다 열선이 깔려 있어서 눈이 쌓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더군요.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쓰다니 놀랍네요. 지하철 플랫폼에 도착하자 깨끗한 환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바닥은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했고 대기 장소에는 의자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지원이 말했습니다. 열차는 정확히 3분 후에 도착합니다. 정확히 3분 후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독일의 기차도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지만 이 정확성은 놀라웠죠. 열차에 탑승하자마자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좌석에 앉는 순간, 의자가 따뜻해요? 한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모든 지하철 좌석은 겨울에 난방이 됩니다. 한국은 추운 겨울을 아주 효율적으로 대비하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좌석에서 일어났다 다시 앉아봤습니다. 정말 따뜻했어요. 이건 정말 독일에도 없는 시스템이네요. 베를린 지하철은 겨울에 꽤 추운데 말이죠. 지하철 내부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없어 놀랐어요. 지하철이 이렇게 조용하네요. 한지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에서 시끄럽게 하는 것을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문화죠. 제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은 두꺼운 교과서를 펼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지하철에서도 집중해서 책을 읽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지하철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 분위기가 가능하다고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한지원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동 시간도 공부나 독서로 활용하죠.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리기 전에 플랫폼에 대기 중인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뉘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길을 터주는 거였죠. 와, 이런 질서는 독일에서도 보기 힘든데요. 한지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조금씩 배려하면 시스템이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가니까요. 지하철에서 버스로 갈아타는 환승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지하철 출구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연결된 지붕이 있어 눈을 맞지 않고 이동할 수 있었어요. 이런 디테일까지 생각했다니 정말 놀랍네요. 버스에 탑승하자 또 한 번 놀라웠습니다.
버스 역시 좌석 난방이 되어 있었고 창문에는 김이 서리지 않도록 특수 처리가 되어 있었죠. 버스 기사님은 승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버스는 정확한 시간에 출발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정말 인상적이네요. 겨울철에도 이렇게 편안하고 효율적이라니.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다나카의 말이 얼마나 편견에 불과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한지원이 말했습니다. 마르틴 씨, 한국은 겨울을 즐기는 나라예요. 추위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죠. 버스에서 내려 회의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독일보다 몇 단계 앞서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배워야 할 점이 많네요. 독일로 돌아가면 꼭 보고서에 포함시켜야겠습니다. 한지원은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한국의 다른 면모들도 많이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니까요. 출장 3일째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졌습니다. 아마도 시차 적응과 추운 날씨, 바쁜 일정이 겹쳐서 그런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목이 아프고 열이 나는 느낌이었죠. 한지원에게 전화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네요. 미팅을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지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근처에 좋은 병원이 있어요. 독일에서는 갑자기 아파도 당일 진료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하죠. 그래서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당일 진료가 가능할까요? 독일에서는 예약 없이 의사를 만나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한지원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은 당일 진료가 기본이에요. 30분 후에 호텔로 갈게요. 반신반의하며 기다렸는데 정확히 30분 후 한지원이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10분 정도 이동하자 현대적인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여기가 동네 병원인가요? 한지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일반 내과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병원이 동네마다 있어요. 병원에 들어서자 깨끗하고 밝은 실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간단한 절차를 마치고 잠시 대기실에 앉았어요.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지원이 말했습니다.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진료를 볼 수 있어요. 정말로 15분 후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의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셨죠.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다행히 의사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제 증상을 설명하자 의사는 꼼꼼하게 진찰했어요. 감기 초기 증상이네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혹시 필요하시면 주사도 맞으실 수 있어요. 놀랍게도 진료와 처방이 모두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렇게 신속한 진료를 상상할 수 없었죠. 접수 데스크로 돌아와 결제를 하려는데 또 한 번 놀라게 됐습니다. 진료비가 5만 원이라고요? 한지원이 설명했습니다. 네, 한국은 의료비가 비교적 저렴한 편이에요. 국민건강보험 덕분이죠. 독일에서는 같은 진료를 받으면 최소 10배는 더 비싼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 정도 진료를 받으려면 최소 300유로는 내야 할 텐데. 병원 옆에는 약국이 있었습니다. 처방전을 제출하자 약사가 친절하게 약을 설명해 주셨어요. 각 약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봉투에 모두 그림으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더 필요한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약값도 예상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모든 약을 합해도 2만 원 정도였죠.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한지원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저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당일 진료에 짧은 대기 시간,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저렴한 비용까지. 이게 말이 돼요? 한지원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한국은 의료 접근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약을 한번 복용했더니 벌써 조금 나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면 독일도 배울 점이 많겠네요. 한지원이 말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한국은 특히 의료와 같은 기본 서비스의 접근성을 중요하게 여긴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필요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국인들의 배려심에 또 한 번 감동하며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죠. 다나카가 말한 한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내가 경험하는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인데. 처방받은 약을 먹고 휴식을 취하니 저녁쯤에는 컨디션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거의 회복되어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었죠. 한지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의약품이 이렇게 효과가 좋은가요? 하루 만에 거의 나아졌네요. 한지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은 의약품 연구도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특히 감기약은 효과가 빠르기로 유명하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접근성이 좋은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다시 한번 다나카의 말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후 한국 독일 협력 프로젝트를 위한 회의들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흘렀죠. 회의들은 성공적이었고 한국 측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에 감명받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혼자 앉아 독일 신문의 전자판을 읽고 있었죠. 혹시 독일에서 오셨나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우아한 차림의 한국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70대 중반 정도로 보였지만 활기찬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어 신문을 읽고 계시더군요. 제가 좀 앉아도 될까요? 저는 흔쾌히 자리를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완벽한 독일어로 대화를 이어가셨어요.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독일어를 배운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가끔 연습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독일어를 어디서 배우셨나요? 발음이 정말 좋으세요. 박순자 할머니의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할머니의 이야기는 저를 깊은 감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겨우 6살이었죠.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고아가 된 어린 순자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때 독일에서 보내온 구호 물자를 받았어요. 그 상자 안에는 초콜릿, 옷, 그리고 작은 인형이 있었죠. 그 인형은 제 유일한 친구였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할머니의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독일은 제게 어려울 때 도와준 나라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독일어를 전공했고 나중에는 독일 회사에서 일했답니다. 할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독일 사람을 만나면 항상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네요.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70년도 더 된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감사해하는 분을 만나다니 정말 뜻밖의 행운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독일이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어요. 제 손자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내 손자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78세 할머니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발전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박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힘든 시간을 겪으며 빨리빨리 문화를 만들었죠.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경제 기적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느꼈죠. 저도 한국에 와서 그 빨리빨리 문화를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효율적인 시스템이 인상적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더 대단해요.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문화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사함을 전해주세요. 과거의 도움을 한국 사람들은 잊지 않고 있다고요. 할머니와 헤어지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 나라의 진정한 모습은 그 나라의 역사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호텔 밖으로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다나카는 한국의 겉모습만 봤을 뿐 이런 깊은 이야기는 모르겠지. 그날 오후 한지원에게 박순자 할머니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만남이었네요. 한지원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세대의 이야기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도 큰 가르침이 돼요. 한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내일은 강원도로 이동할 예정인데 준비는 다 되셨나요? 강원도라. 다나카가 특히 강조했던 곳이었습니다. 겨울철 한국, 특히 강원도는 시스템이 허술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사실 강원도가 정말 궁금하네요. 다나카가 특히 강원도의 겨울을 불편하다고 강조했거든요. 한지원은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 직접 확인해 보시죠. 강원도의 겨울이 얼마나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지요. 다음 날 아침 서울발 강원도행 기차에 탑승했습니다. 창밖으로 날씨를 보니 꽤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다나카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겨울철 대비가 허술해요. 눈이 조금만 와도 도로가 마비된다고 하더군요. 한지원은 기차 안에서 일정표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강원도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눈이 많이 오는데 시간에 맞게 도착할 수 있을까요? 한지원은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KTX는 눈이 와도 정시 운행률이 98%가 넘어요. 정말로 기차는 정확히 예정된 시각에 강원도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역에서 내리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많은 양의 눈이 내리고 있었거든요. 이 정도 눈이면 독일에서는 모든 교통이 마비될 텐데. 역 밖으로 나오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로는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차들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보행자들도 별 불편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는데도 도로가 막히지 않는다고요? 한지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도로가 마비되지 않도록 공무원과 도로공사가 24시간 대응합니다. 특히 강원도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제설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도로 위로 대형 제설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설차는 신속하게 눈을 치우고 뒤따라오는 차량이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었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다니. 독일에서도 이렇게 효율적이진 않은데요. 우리는 회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보니 공무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심지어 일반 시민들도 자기 집 앞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이 시민 의식도 놀랍네요.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건물 주변의 눈은 이미 완벽하게 치워져 있었고 도로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모래가 깔려 있었죠. 이 정도 눈이 내리면 독일에서는 학교가 문을 닫고 회의도 취소되는데 말이죠. 회의 중간에 창밖을 보니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도로 상황은 오히려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제설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덕분이었죠. 점심시간에 한지원이 제안했습니다. 근처 전통시장에 가보실래요? 강원도의 특산물을 맛보실 수 있어요.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시장이 열려 있을까요? 정말로 시장은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눈을 치우며 장사를 계속하고 있었고 손님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장을 보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정도 눈이 내리면 유럽의 많은 도시는 기능이 마비되는데 한국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한지원 씨, 이 정도면 독일보다 시스템이 낫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지원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장점이 있겠죠. 한국은 특히 자연재해나 급변하는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나카의 말과는 완전히 다른 강원도의 모습. 제설 시스템은 완벽했고 시민들의 협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지원에게 전화해 물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정인가요? 한지원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습니다. 내일은 서울로 돌아갑니다. 공교롭게도 다나카 씨도 한국 출장이 끝나 내일 인천공항에서 만날 예정이에요. 다나카를 다시 만난다고요? 그의 얼굴을 보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흥미롭네요. 다나카 씨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군요. 그날 밤 저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다. 다나카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싶다. 출장 마지막 날 강원도에서 서울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눈이 더 많이 내려 걱정되었지만 KTX는 역시 정시에 출발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판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아름다웠습니다. 한지원이 말했습니다. 마르틴 씨, 한국 출장은 어떠셨나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고 효율적인 나라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후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아쉬워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나카 씨를 공항에서 만난다고 하셨죠? 한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본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나카 씨도 오늘 오후 비행기로 도쿄로 돌아간다고 하더군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출국장 근처에서 다나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불쾌한 표정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다나카 씨,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나카는 놀란 표정으로 전화를 끊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마르틴 씨, 한국 출장은 어떠셨나요? 제가 대답하기 전에 그가 먼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최악이었어요. 어제 강원도에 갔다가 큰 눈을 만났는데 제가 탄 차는 도로에서 미끄러졌어요. 한지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셨나요? 다치신 건 아니죠? 다나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정말 불편했어요. 이런 날씨에 회의를 잡다니 한국은 정말 비효율적인 나라예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도 어제 강원도에 있었는데 제설 작업이 완벽했어요. 도로 상황도 좋았고요. 그때 한 공무원이 다가와 한지원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일본 외교부 차량이 제설 중인 도로를 무단 진입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차량 때문에 제설 작업이 지연돼 일부 구간에 눈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았어요. 다나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 차였을 수도 있겠네요. 기사가 지름길로 가자고 해서. 한지원은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제설 작업 중인 도로는 안전을 위해 통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도로를 무단 진입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나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 했죠. 이제 출국 수속을 해야 해서. 그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나카가 캐리어를 끌며 걷다가 갑자기 미끄러졌어요. 그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급히 달려가 그를 도왔습니다. 다나카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죠.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나카는 얼굴을 붉히며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닥에 있는 미끄럼 주의 경고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어요. 선명한 노란색 스티커였는데 어떻게 보지 못했는지 의아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미끄러지기 전에 주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나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한지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닥이 조금 젖어 있었네요. 하지만 경고 스티커가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코믹한 상황이었거든요. 마르틴 씨,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셨나요? 한지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요. 한국은 제가 경험한 가장 효율적이고 세심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겨울철 시스템은 독일보다 훨씬 잘 갖춰져 있더군요. 출국장으로 향하며 저는 이번 출장에서 배운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선입견 없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죠. 한지원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그녀가 물었습니다. 다음에도 한국에 오실 거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번엔 개인 여행으로 더 오래 머물고 싶네요. 한국의 더 많은 면을 보고 싶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마지막 풍경을 담았습니다. 다나카의 말과는 달리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이 정도면 한국이 최고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과 따뜻한 사람들에 대해 모두에게 이야기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국을 방문할 때는 더 이상 선입견을 갖지 않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죠. 마르틴의 한국 출장 보고서는 독일 외교부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겨울철 시스템에 관한 내용은 독일 정부의 관심을 끌었고 이후 양국 간 제설 기술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마르틴은 6개월 후 다시 한국을 방문했고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한국의 사계절을 경험하기 위한 여행을 계획 중입니다. 한편 다나카는 한국에 대한 자신의 편견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방문해 볼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놀라운 모습에 감동받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